최근에 류 삼촌은 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왼쪽 다리는 착지하기 전에 항상 반원형으로 휘둘렸고 오른쪽 무릎은 왼쪽 다리에 닿았습니다. 아침 겉돈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가족들에게 병원에 데려가 검진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의사는 그의 걸음걸이를 보자마자 뇌경색일지도 모른다고 말했고 검사 후 그 말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다행히 류 씨는 제때 병원으로 이송되어 심각한 후유증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는 치료 후 회복되어 곧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2. 사람맨 비핵간 진건 스브로난 타났습니다. 다른 건슨 거스롬 숨 건슨 로나타 났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전립선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빠른 걷기가 전립선암 진행을 상당히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에 3시간만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암 진행률을 57%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욱 예상치 못한 저문 걷기가 암과 싸우고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3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특정한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3가지 부작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질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돈훈미, 벽걸심, 걷기는 심각하게 과소평가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걷는 법을 배우는 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2. 꼭 할 1. 육천보가 가장 좋다. 화장실에 가거나 식사하는 등 일상생활에서는 4,000보를 걷는다. 이러한 건시 응트 1일 2. 가장 좋은 시간은 오후입니다. 오후 4시에서 5시는 운동하기에 비교적 적합한 시간입니다. 이 시점은 두 끼의 식사 사이이며 운동 후 저녁을 먹기에 딱 좋고 조명 조건도 더 좋습니다. 아침에 너무 일찍 잠자리에 들면 다양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등에 3. 초당 2걸음에서 3걸음씩 걸어라. 노화의 지표인 세포 텔로미어 길이와 보행 속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커뮤니케이션을 바이아러리에 게재한 연구에 따르면 빠르게 걷는 사람들은 느리게 걷는 사람들보다 세포 텔로미어가 훨씬 더 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더 매일 가능한 한 빨리 분당 120배에서 140보의 속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3. 술순돌 수 1. 통증을 타이거스 흔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2. 한수 엿수여 파킨슨병의 초기 단계에서는 환자들이 비정상적인 근육 조절과 근육 경직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기 대어려움 및 질병이 중기 및 후기 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한쪽으로 비정상적인 사지 흔들림이 나타납니다. 3. 비틀거림 걸을 때 몸을 제어할 수 없고 마치 취한 것처럼 좌우로 비틀거린다면 손의 경색, 손의 출혈 또는 손의 종양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4. 현상인민다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환자의 다리 힘이 감소하고 사지 근육의 탄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발견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하세요. 5. 자기보행 걸을 때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은 내 것도 르나키런 우와 뭐해 걸음걸이 또는 걷는 속도에 이상이 발견되면 특히 노인의 경우 반드시 적절한 시기에 의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노인분들께 알려드립니다. 60세가 넘으면 이런 야채를 가볍게 먹는 것보다 매일 간식으로 먹는 것이 낫습니다. 노인들의 건강한 식단에 대해 젊은이들은 항상 걱정합니다. 그들은 항상 집에서 노인들을 위해 건강한 음식, 특히 야채를 준비하고 싶어하며 하루에 3번씩 그 음식을 노인들의 뱃속에 넣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60세가 넘으면 특정 야채가 정크푸드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건강에 뿐만 일으킬 수도. 어떤 사람들은 야채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지 않나요? 소화를 돕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요. 일부 야채를 소화하는 데 드는 어려움은 나무를 씹는 것과 비슷합니다. 먹기는 쉽지만 밖에서 먹기는 어렵다. 심지어 위와 장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서 일련의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노인의 위는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처리가 아니다.
어렸을 식사 후에는 아이스콜라 한 병을 마시고 한밤중에 배가 고프면 인스턴트 라면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위와 장은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흡수하는 슈퍼엔진과 같습니다. 어떨간? 겉을 가는 이는 과장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장. 너무 긴드 킬순도. 2. 60세가 넘은 후에도 이 야채를 꼭 안심하고 드셔야 합니다. 뭐이 수옴? 라고 묻고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이름을 밝히고 비판하세요가 있습니다. 1. 샐러리.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의 교통체증에 주의하세요. 샐러리는 고섬유질 야채의 왕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이섬유 함량이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이 도놈이 될 순세숲. 왜? 될 가능성이 말할 것도 없이 일부 노인들은 씹는 능력이 좋지 않아 그들이 먹는 샐러리는 여전히 샐러리 실로만 이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손상되지 않은 채로 직접 배출하는 것은 단지 위와 장의 한계에 도저하는 것일 뿐입니다. 2. 파를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부추를 넣은 스크램블 에그는 맛있지만 그것을 먹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건 슬될 것입니다. 젊은 층에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6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장 운동성이 저하되어 부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복부 팽창, 복부 불편감이 생기고 심지어 변비가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3. 시금치. 칼슘은 보충되지 않고 오히려 손실됩니다. 이는 칼슘 흡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신장 결석의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칼슘 보충제가 필요한데 매일 시금치를 먹으면 칼슘 보충에 실패할 뿐만 아니라 체내 칼슘이 헛되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4. 라하모타. 무배도. 하지만 사실 콩나물은 본래 차가운 음식이에요. 노인이 과식을 하면 비장과 위가 손상되기 쉽고 복부 팽만과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체력이 약한 노인의 경우 설사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게다가 콩나물의 섬유질은 미끄럽습니다. 충분히 씹지 않으면 목이나 소화관에 쉽게 걸릴 수 있는데 이는 삼키는 기능이 저하된 노인에게 숨겨진 위험입니다. 몇 수요? 2. 몇 수. 대도울밀. 오트밀 쿠키. 적절한 양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으며 소화하기 쉽고 위장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다크 초콜릿. 항산화, 혈관 탄력성 개선,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음식은 맛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소화하고 흡수하기가 더 쉽고 일부 야채보다 먹기가 훨씬 편안합니다. 우버, 덤, 바나나, 사과, 고구마 등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의 섭취를 늘리세요. 이러한 장,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적절하게 운동하세요. 수, 맛의 변. 얼마나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많이 먹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능티러한 구, 역한를. 췌장의 내분비 기관인 란게르한스 섬은 췌장 전체에 흩어져 있는 불규칙한 세포 그룹입니다. 췌장섬은 췌장 전체에 고르지 않게 분포되어 있으며 췌장 꼬리 부분에 가장 많은 수가 있습니다. 췌장섬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쉽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떠올릴 것입니다. 인슐린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췌장섬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췌장섬은 A세포, B세포, D세포라는 세 가지 유형의 세포를 분비합니다. A세포는 글루카곤을 분비합니다. B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수. 따라서 늪수아요. 이런 한. 첫째,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간식 중에는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달콤한 탄산음료, 설탕이 많이 함유된 비스킷, 다양한 사탕, 설탕에 절인 과일, 말린 과일, 아이스크림, 초콜릿, 크림 케이크 등이 모두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입니다. 이러한 음식을 섭취하면 비록 양이 많지 않더라도 혈당 수치가 급등하기 쉽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췌장이 과부하가 걸리고 자연스럽게 당뇨병이 발생합니다. 너관구와 튀긴 음식 등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 수치가 급등하기 쉽습니다. 튀긴 반죽 스틱,
튀긴 케이크, 찹쌀떡 등 튀긴 음식은 모두 인기가 있지만 이런 종류의 음식은 너무 많이 먹을 수 없습니다. 때묵님민 다 이까질순 느할 것입니. 이런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중 지질뿐만 아니라 혈당도 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익질수 5. 과도하게 가공된 식품. 많은 식품은 인스턴트 라면, 소시지, 피자, 감자칩, 팝콘 등과 같이 과도하게 가공된 식품입니다. 이러한 식품 중 일부는 트랜스 지방산 함량이 높고 일부는 지방 함량이 높으며 일부는 생산 과정에서 설탕과 소금이 너무 많이 첨가됩니다. 이러한 숟갓난 술류. 당뇨병 환자의 경우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당뇨병을 조절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더 것은 모슴불거 심릴다. 심지어 노인이 먹을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 수 많은 경우 너무 많이 먹어서 라는 오해로 인해 치료가 늦어집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보면 식욕의 변화는 실제로 대사 신호이며 연령대마다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는 더 많이 먹는 것이 활발한 성장과 발달, 높은 신진대사율, 높은 칼로리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중년이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기초대사량이 해마다 감소하고 근육이 줄고 지방이 쌓이고 장기 기능도 점차 저하됩니다. 샘압난 걸 스그록날 타났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지방간, 통풍은 장기간 과식과 매우 명확한 데이터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인들이 많이 먹는 것은 단지 식욕이 좋아서일 뿐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임상에서 보는 것은 종종 그 반대입니다. 가짜 건강이라고 불리는 대사 상태가 있습니다. 예를 식사, 갑상선 기능 이상,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는 사람도 있는데 이 경우 식욕이 증가하고 심박수가 빨라지며 체중이 감소하는 대신 증가하게 됩니다. 75세 남자 환자가 새끼를 젊은 사람보다 많이 먹었지만 체중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그에 더욱 심각한 것은 일부 노인들은 뇌의 신호장애로 인해 과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즉 갑자기 음식 섭취량이 늘어나고 밤에 자주 식사를 합니다. 이런 현상은 가족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데 노인들의 일상생활이 비교적 평범하고 그저 많이 먹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뿐인민다. 흥미롭게모 일부 사람들은 장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식욕이 왕성하다는 사실을 이용해 많이 먹는 것과 장수 사이의 관계를 증명합니다. 예를 그들의 식욕이 왕성하다는 말은 실제로 자주 그리고 매번 적은 양을 먹는다는 뜻이며 그들의 일일 칼로리 섭취량은 평균 수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일본. 게다가 그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종류도 매우 제한적이며 붉은 고기, 지방, 설탕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단 구성은 많이 먹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전미단. 일부 의사들은 노인들의 식습관 변화를 심리적 관점에서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거슴론수. 이런 표면적으로는 식욕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심리적 불균형입니다. 외인 아니건 질수여. 이러한 세포노화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칼로리 섭취를 제한하는 것은 노화를 지연시키는 데 있어 매우 명확한 실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또한 일부 노인들이 과식하고 소화계의 기능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위 비우기가 느리고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으며 췌장효소 활동이 감소하면 배고픔을 더 오랫동안 느끼게 되며 위장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효율적으로 흡수되지 않고 대신 장 팽창, 위식도 역류, 변비와 같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상황은 실제로 신체가 거짓 영양 상태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걷긴 치진. 이런 노인의 식욕은 소화와 흡수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생리적, 심리적, 병리적 메커니즘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순은 하지만 노인이 갑자기 적게 먹던 식성이 갑자기 많아지거나 비정상적인 양의 음식을 섭취하지만 체중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 의사는 숨겨진 대사질환,
신경학적 문제 또는 초기 악성 종양이 있는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암 관련 악액질 증후군은 초기에 단기간 동안 식욕이 억제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주로 췌장암, 위암, 간암 등에서 나타납니다. 비정상적인 신진대사 상태에서는 종양세포에서 분비되는 일부 사이토카인이 정상적인 배고픔과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메커니즘을 방해하여 사람들은 계속 먹지만 체중과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숙견훈가 때문입니다. 노인의 식습관을 모니터링할 때 그들이 먹는 음식의 양을 관찰하는 것 외에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의사는 식사 후의 생리적 반응, 체중 변화, 배변 습관, 정신 상태를 모두 고려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에 뚜렷한 졸음이나 복부 팽창을 느끼십니까? 3개월 % 이상이 그 사람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흥분하게 되는지 여부. 노인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건강은 당신이 먹는 음식의 양이 아니라 신체의 전반적인 신진대사 논리에 의해 결정됩니다.